품사랑 문장 성분은 문법의 설명 도구다. 이 문법 책을 쓰신 분들은 모든 파트를 설명할 때 설명의 도구로서 품사랑 문장 성분을 활용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반 이상의 학생들이 품사랑 문장 성분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법책을 읽으면은 그래서 뜬구름 잡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.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씨앗을 뿌리는 정도의 수업이 될 거다. 안녕하세요.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. 오늘은 문법 특강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. 네네. 요청이 있어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. 저희 수업은 줌으로 할 예정이에요. 여름방학 동안에. 그래서 학년은 구별이 없어요. 무학년이고요. 내용은 품사랑 문장 성분 그리고 그것의 적용 끝입니다. 한 달 동안 이것만 하는 거예요. 한 달이라고 해도 상당히 그 도전적인 내용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한 달 동안에 이게 아마 완성이 안 될 거예요. 한 달 동안에 감을 잡으면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은 이제 관련 자료를 좀 갖고 와봤어요. 이런 거예요. 이게 뭐냐면은 흔히 통사론이라고 하는 언어학의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.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. 문법적으로 분석해 갖고 이렇게 나무같이 만드는 건데요.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. 뭐 The boy with the red shorts kicked the ball and scored the goal이군요. 굉장히 짧은 문장이잖아요. 요거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길어요.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. 문장 성분을 아는 건 이 다층 구조를 파악해야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. 맞죠? 평면적인 게 아니에요, 절대. 대략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어가 있으면은 주어 안에 한정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또 그거에 딸린 수식어 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를 진짜 촘촘하게 다 쪼개면은 하나, 둘, 셋, 넷 단어 개수만큼 이 품사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묶어서 또 인지할 수가 있어요. 관사랑 명사를 합쳐서 명사 구라고 인지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있는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를 합쳐서 이걸 또 수식어 구라고 인지를 한 다음에 수식어 구랑 명사 구를 합쳐서 또 하나의 명사 구라고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, 실은. 한 줄짜리 문장인데 우리가 실제 영어에서 접하는 문장들이 긴 경우에는 뭐 한 3-4줄이 한 문장인 것들이 종종 있죠. 맞아요. 시험에는 꽤 많이 나오죠. 근데 요거를 다 구조적으로 인지를 하려면은 내막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. 그쵸. 4줄이 한 문장인 거를 도식화 시켜갖고 이렇게 만들면은 요만한 게 곱하기 4가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어려운 거다.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게 품사랑 문장 성분 기초다. 문법에서. 근데 저희는 말씀드린 게 여태까지 그게 기초기는 한데 맞아요. 어려운 기초다. 굉장히 어려워요. 기초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모든 문법을 설명하는 기반이 되니까 기초지만 이거는 내용은 실은 습득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훈련이 필요한 거다. 이 점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갖고 온 거예요. 방학 동안에 뭐 한 달 정도 투자해 갖고 이런 거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다. 대성공이다. 저는 이게 비유를 드려두고 싶어요. 이게 품사 지금 찾는 건데 어떤 비유냐면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. 배드민턴을 배운다고 하죠. 그 공이 있으면 이렇게 톡 치면 되잖아요. 근데 이 안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. 공이 오고 발이 움직여야 되고 발이 움직이면서 이제 몸이 펴져야 되고 어깨가 돌아가야 되고 타이밍 맞춰서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하나를 분석하면은 정말 복잡해요.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문장 하나가 곰이 지금 무슨 놀고 있다 뭐 그런 문장인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품사를 공부할 때는 저희가 이제 가르칠 때는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정말로 전공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고도의 그 역량이 우리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배운다고 해도 이렇게 배워서 정말 품사를 잘 찾냐? 또 그거는 또 아니에요. 훈련이 진짜 필요한 거죠. 훈련을 함으로써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운동할 때 움직임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공부를 할 때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.
이거 완전 간단한 한 문장이잖아요.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진짜 세세하게 한 땀 한 땀 하면은 한 20분이 걸려요. 20분이요? 요 정도가 이제 실제로 이해가 된다. 그럼 2달이 걸릴 것 같아요. 이해 능력이 좀 되는 아이가 이제 저희한테 배워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2달 아니면은 이건 할 수가 없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 중간 과정을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되게끔 하는 거다. 인내심이 정말로 필요해요. 누구한테 필요하냐? 가장 필요한 건 학생인데요. 선생님이 아주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저희들은 이제 품사를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아이들은 이런 속도로 하면은 잘하는 거고 이런 속도는 좀 느린 거다라는 걸 아니까 애들한테 이제 닥달하지 않고 여유롭게 네가 잘하고 있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마음속으로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품사 뭐 교과서 보면은 맨 첫 장에 한 10페이지 있는 거 이건 뭐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요. 안 돼요. 택도 없는 말이에요.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. 문법 교육에서 전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. 왜 이렇게 하지? 그냥 1권 품사 문장 구성 요소 2권에서 뭐 수동태 시제 이 정도 하고 3권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3권은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이 공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. 수학 정석 같은 것도 처음에는 많이 푸니까 처음에 중요한 걸 많이 넣어서 아이들이 중요한 건 최소한 가지고 가고 필요하면 나머지 건 나중에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봐요. 저희가 이 줌 수업을 통해서 평소에 이제 대치동에 못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개념은 딱 이해가 될 거예요. 이 수업을 들으면 개념을 딱 이해하는데 그게 저희 목표가 아니니까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문장을 통해서 품새의 개념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할 거다. 이 과정은 어려워요. 아이들 하는 걸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로 예민합니다. 선생님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너의 하는 거 하고 네가 알아서 확인해 하면은 안 해요. 안 하죠. 그리고 영혼을 담아서 못 해요.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진짜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. 그거를 하려면 선생님이 관심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.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품사란 문장 성분은 문법의 설명 도구다. 이 문법 책을 쓰신 분들은 모든 파트를 설명할 때 이게 관계대명사든 가정법이든 수동태든 어떤 파트든 간에 이걸 설명할 때 설명의 도구로서 품사랑 문장 성분을 활용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반 이상의 학생들이 품사랑 문장 성분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법책을 읽으면은 그래서 뜬구름 잡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론은 이론대로 읽고 문제는 아예 그냥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냥 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 정도의 수업이 될 거다.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.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가 이 문법의 언어인 거죠. 문법이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로 써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하면은 영어 모르고 영어책 보는 거예요. 그것을 일정 부분 완벽하기는 않지만 일정 부분 소개하고 스스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설명을 처음에는 다 해요. 그쵸. 품사가 뭐고 일단 문장 성분이 뭐냐. 이거조차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입니다. 제가 여태까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게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저희 뭐 학원에 면접 보고 이럴 때 품사랑 문장 성분 차이 말해보라 하면은 이 자체를 설명을 못하고 장황하게 어떤 문장을 막 들으면서 대략 이런 게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반 이상이었어요.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나오는 답하고 유사하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었죠. 왜냐면 본인들 자체도 이제 분명하게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. 저희 여태까지 면접 본 선생님들이 반 이상이 이랬는데 학생들은 오죽하겠냐. 외부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선명하게 이게 머리에 정리되어 있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, 실은. 품사 문장 성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며 팔품사인지 알려줄 거예요. 실은 이제 품사가 그거보다 많은데 그거보다 더 세분화시키면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 형용사이면은 하나로 간주한 거예요. 형용사의 섹션을 나눠갖고 뭐 지시 형용사, 수량 형용사 이런 거 안 나누고 그냥 하나로 퉁친 거예요. 이거는 좀 간단하게 간 거죠? 네네, 간단하게 간 게 이 정도예요. 짧은 문장인데 이거를 진짜 완전히 그렇게 세분화시키면은 돌아버려요. 그러니까
팔품사만 갖고 한다. 네. 그다음에 문장 성분하고 하는 건데 또 관련돼서 드릴 말씀이 끊어 읽기가 사람들이 많이 가르친다고 하잖아요. 끊어 읽기가 인지적으로 이거 문장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인지할 수는 있지만 가르치는 게 왜 힘든지, 왜 거의 불가능한지를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끊을지, 여기서 끊을지, 합친 거에서 끊을지, 합친 게 또 합쳐지는 데서 끊을지 기준이 없어요. 먼저 명시적으로 정하고 다 논의가 이루어진다. 이건 가능한데 그걸 안 정하고 논의를 하잖아요. 네. 끊어 읽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끊는 거예요. 그냥 어디서 끊을 건데요, 이거를. 네. 5단어마다 끊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. 약간 느낌이죠. 네네. 내 5단어 가면은 끊어야 돼. 네. 10개짜리가 만약에 주어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. 네. 주어도 가운데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. 그렇죠. 네네. 그리고 처음 5단어가 주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주어가 일반적으로 길이가 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끊어읽기가 제대로 되려면은 품사 이해가 잘 돼야 되고 문장 구성 요소 이해가 잘 돼야 돼요. 그렇죠. 그런데 문장 구성 요소 이해가 잘 되는데 왜 끊어 읽는가 의문인 거죠. 끊어 읽는다는 거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쉽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끊으려면은 해석이 안 되면 끊을 수가 없거든요. 맞아요. 어디가 주어인지 어디가 동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네, 의미를 의미가 모르니까. 네. 그럼 의미를 아는데 뭐하러 끊습니까 거기서? 품사하고 그렇죠. 문장 구성 요소 알면 되지.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훈련할 때도 의미랑 같이 갈 거예요. 저희가 이제 주로 쓰게 되는 훈련법이 청소년들이 있는 영자 지문 같은 거를 주고서 이 기사 해석하고 그리고 품사, 문장 성분을 다 분명하게 해명하는 네. 그런 훈련을 주로 하게 될 텐데 의미랑 맞물려 간다. 의미를 배제하고 할 수가 없다. 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든 영역에서 의미를 배제하는 순간 산으로 가. 산으로 가서 진짜 잡아올 수도 없어요. 그건 너무 가갖고. 네, 그렇죠. 구체적인 일정이랑 수업 뭐 시수 이런 것들은 댓글이랑 안내 설명 문구 넣는 곳에다가 기입을 해 놓을 테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